그 지금 등급 컷이 지금 거의 100점이 1등급이기 때문에 그저 중간고사 때 100점 맞은 애들이 거의 지금 12명이에요. 제가 오늘 새로 업데이트돼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12명 있는데 여기 97점하고 100점 사이에도 12명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합쳐서 24명이 됐어요. 본인 위치가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지금 93라인에 있는 분들도 있죠? 저 23명이에요. 아? 23명이에요. 23이라고? 네. 제가 24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막 엄청 몰려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몰려있잖아요. 한 명이라고 치고. 숫자는 상관없어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꼭 1등급이나 2등급만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위에다 이렇게 몰려있는 형국들. 간극이 좀 좁아지죠. 등급 간 점수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어쨌든 요걸 좀 펼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등수가 나와야 되니까. 중간보다는 아무래도 기말을 난도를 높일 거다 이렇게 보이고, 기말이 난도를 높이겠다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 지금 일단 작품 수를 11개 정도를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전 작품이 좀 비중이 올라가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점수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외울 게 좀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100점이나 97점 라인에 있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떨어져서 내려오냐면 선생님 경험적으로 보면 문과충들이 있어요. 문과충이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문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 원래. 그지? 내 말이 아니야? 1학년 때랑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올 문학이잖아. 그러니까 문학에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 원래. 척 보면 척 아는 애들, 그죠? 재수없 듣는 애들 지금 많지 않거든. 저도 1등급, 100점이 3명 나오긴 했는데, 원래 선생님이 100점을 맞겠지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100점이 안 나왔어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97이나 93점, 4점 애들이 많이 좀 발생이 돼버렸는데, 결론은 기말에 이거를 찢어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난도를 높일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자, 난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올 거예요. 고전에서 난도를 좀 올려갈 거다. 내가 보기엔 그래. 이해되지? 결론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되게 자괴감이 든 게 뭐냐면, 아니 머리 묶는데 왜 이렇게 힘들? 약간 선생님은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시험이 이렇게 쉬운데 100점이 나한테서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솔직히 그리고 더 자존심이 상한 건 뭐냐면,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장예모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장예땡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를 했어요. 조지영 선생님이 잘생겼다. 제가 홈페이지 가서 봤어요. 강모 선생님이 있던데.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내 실력보다 지금 외모에서 내가 지금 까였다는 게, 내가 외모가 낫다는 게 아니고 내가 외모를 뛰어넘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서 한 2명인가 이 앞에 있다가 그러면 조지영으로 옮겨가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와. 앞에 챙겨와, 전화. 거기 앉으면 안 돼. 거기 앉아, 거기. 그래서 이번에 자존심 회복을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존심이 너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시험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고전을 잘 보는 비결은 암기죠. 다른 거 없어. 고전은 완벽한 암기.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쳐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암기만 갖고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이 내용 파악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내 설명할 때 좀 잘 들어. 내가 분명히 수업 중에 그 밑에 주석이 없는 것들도 가끔은 설명해 주거든. 근데 거기서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설명에서 꽤 많이 나오는데 니네가 생각보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면 안 듣는다. 내가 분명히 수업 중에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내용 파트에서 나온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바꿔서 이번에는 빈칸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자존심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요거 빈칸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답지랑 빈칸지 준 다음에 제출을 하라 그랬는데 문제는 제출도 사실 잘 안 돼. 안에 걷다가 정말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한 3주 걷다가 안 거쳐 그다음부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7시 수업 타임은 인 사람들이 6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6시 반에 못 와요. 그러면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네. 그건 알아서. 저희가 알아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생님 저는 뭐 시간이 안 돼서 10시 반에는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거든. 10시 반에? 10시에 보면 되잖아. 수업 끝나고 보시면 되잖아요. 수업 끝나고 보기 싫으면 일찍 오든가. 어쨌든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안 볼 거면 다른 학원으로 가. 쫓아낼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제 자존심이 놀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적이 달렸어요, 사실. 왜 기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나도 이게 이해를 못했거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어떤 애가 100점을 맞았어. 근데 얘가 저는 제 경험은 그랬어요. 배감은 주로 100점이나 95점 맞은 애들이 꽤 있어. 얘네들이 중간고사 때 많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기말 때 이 중에 절반 가까이가 어디로 가냐면 85점 라인으로 떨어져. 근데 85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난도가 올라가면요. 원래 85로 떨어져야 했는데 80까지 떨어져야 돼. 내 말이 아니? 그러니까 쟤네가 쑥 빠진다니까 이렇게. 오케이? 근데 절반 이상 빠질 때도 있어. 3분의 2 가까이가 빠져서 내려올 때도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선생님 목표는 이거야. 나는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있지.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좀 있단 말이야. 내가 100점을 맞추고 싶어야 할 때 여기랑 여기 있단 말이야. 나는 얘를 여기다 올리고 싶은 거야. 물론 80점대 맞은 애들은 90점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내가 1등급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게 예시가 제일 와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97이나 93 맞은 애들이 만약에 기말고사 때 95 이상을 마킹만 해주면 1등급까지도 가요. 저는 많이 경험을 봤어요. 그렇게. 가능하면 95나 98까지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력 좀 틀리는 정도. 이 정도 가주면 1등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야.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97 맞았던 애가 80 초반까지 떨어져 버리면 얘가 10 몇 점을 까먹는 거잖아. 내 말이 아니? 그치? 근데 얘가 평타를 쳐주면 얘가 등급이 높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로 가시면 안 돼.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기말에 내가 보니까 기회가 많다. 기말은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근데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이에요. 내신을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도 처음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일찍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빈칸 테스트를 미리미리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볼 거니까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는 다 받으셨죠? 수고합시다. 자, 페이지 어디 피시냐면 6페이지 펴보세요. 원래 1토의 기억을 지금 다 수업을 했거든요. 그죠? 했었는데 오늘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그림으로.
자, 필기를 좀 하세요. 자, 그리고 민아 이거 보이니? 잘 보여? 필기를 좀 하세요. 자, 뻘밭은 어떤 곳이야? 첫 번째 특징이 굉장히 뭐한 거?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위태로운 곳이에요. 그죠?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황폐한 곳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뻘밭이 왜 위태롭고 척박하고 황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림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그 율보의 기억이라는 제목 옆에다가 그림을 2개를 그릴 거야. 바닷가 그림을 2개를 그릴 겁니다. 그려봐요. 자, 비포 그림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태양을 하나 찍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그림을 하나. 자, 바다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가득 차 있죠. 풍요로워 안 풍요로워? 풍요롭죠. 니네 바다가 많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닷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잖아. 그치? 내 말이 아니? 그리고 바다 자체는 풍요로운 곳이죠. 그래서 이 풍요로운 바다를 보면 뭘 느낄 수가 없어? 저 뻘밭이 가져다주는 저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 척박하고 위태롭고 황폐하고 이런 느낌을 누가 바닷가 가서 파도를 보면서 아 황폐해 이러니까 그래야 돼. 그쵸?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바닷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는 2가지가 있죠. 거기 보면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이라고 되어 있는 2번째 줄에 보면 소금기가 많은 푸른 물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랑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밑에 내려와봐. 쭉 내려오면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한 해조음, 아무싸게 쓸데없는 파도 소리. 일반적으로 이걸 좋게 보지 누가 이렇게 나쁘게 보냐 그냥 그래. 그죠? 근데 작가는 푸른 물이나 이 바다 파도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렇다고 뭐 풍요로운 걸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참고 설명하려고 제가 풍요라는 걸 넣었어요. 그럼 푸른 물이나 해조음은 왜 부정적이냐? 애프터를 보셔야 돼요. 요거랑 대비되는 거. 요거랑 대비되는 게 뭐냐면 뻘밭이죠, 뻘밭. 물이 다 빠지고 여기에 뻘밭이 이렇게 있어요. 뻘밭이 좀 황폐한 느낌이 들어요. 물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 뒤로 이제 뭐가 져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요 풍경을 보여주죠. 그럼 딱 봐도 봐봐. 파도가 가득,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죠?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다와 그게 빠진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좀 척박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대부도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더니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제가 이상하게 여행 가면 새벽에 좀 깨요. 그래서 새벽에 깨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통창문이 있어가지고 쭉 열었는데 앞에 뻘밭이 쫙 펼쳐져 있어. 물이 빠져있을 때 딱 봤는데 안개가 쫙 껴있는데 되게 척박하긴 하더라 느낌. 이게 되죠. 근데 이게 왜 긍정적인 거야? 자, 척박하고 위태롭고 황폐한 곳에서 오히려 여기서 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그릴게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그리셔야 돼요. 누굴까? 여기까지 그려도 벌써 알겠죠? 그림 잘 그리지 않아요? 아이 시끄러워. 내 그림에 토를 달지 마.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지. 자, 이 아이가 지나간 곳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몰라? 이거 애들이 모르대. 여기 옆에 보면 동그란 이 흙 같은 게 막 뭉쳐져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 알이요? 저거 얘가 흙을 먹어요. 걔가 흙을 이렇게 먹잖아. 한 번도 안 봤어요? 사람들 내셔널 지오그래픽 옷만 입고 다니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안 봐? 막 흙을 막 퍼먹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여기 지 입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은 다음에 그걸 동그랗게 묻혀가지고 옆에다 놔요.
쉽게 말해서 입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거죠. 아 진짜야. 그 옆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 있으면 아 이런 것들은 모르다니 어떻게? 근데 얘 보세요. 얘가 막 알죠? 여기 개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 오면 어떻게 하냐? 쭉 하고 들어갔다가 그죠? 또 나와가지고 막 먹고 있는 게 항상 위험한 거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물 속에 있으면 그래도 그죠? 이거 갈매기가 막 와서 먹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 갈매기도 지가 막 잠수를 해야 물고기를 잡아먹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외부에 노출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먹다가 잡혀가. 진짜. 그렇잖아. 먹다가 애들 그냥 잡혀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롭고 험한 곳이고. 이해되시나? 그죠? 똥이라고. 아 이거 개구멍. 개구멍. 아 제가 그림이 좀 통기가 좀 있어. 슉 들어가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뻘밭은요. 뭐 추가 좀 위에다 계속 필기를 좀 해봐. 뻘밭은 황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투를 벌려야 돼. 얘네는 막 목숨 걸고 먹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황폐하지만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생물들의 사투와 더불어서 이제 거기 가면 어부들을 볼 수 있어요.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 어부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 이해되지? 그죠? 이해되지? 저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누굴 또 볼 수 있다고? 아, 요 그림을 잘 그렸네. 이렇게. 그림을 자꾸 그리니까 대단하네. 이분 누구예요? 어부 아줌마. 너무 예쁘게 그렸다. 이렇게 예쁘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자, 주름살 이렇게 그리고 있는 어부 아줌마. 야, 어부 아줌마 뭐 하세요? 요놈! 하고 잡으시겠죠, 이렇게. 근데 이 어부 아주머니가 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어떠냐면 경건하시고 겸허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도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 나도. 근데 내가 이번에 느꼈어요. 가서 대구에서 나오는 날에 점심을 먹었는데 그 무슨 할머니 집이라고 있어요. 할머니 칼국수. 괜찮아요? 어딜 보니? 왜 천장을 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더럽지. 보지 마. 쓸데없는 걸 봐. 지금 여길 봐요, 지금. 근데 거기 봤는데 칼국수에 항아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만한, 조그마한 항아리, 되게 조그마한 거.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한참 칼국수 이제 끓고 있는 거 이렇게 멍 때리고 보다가 직원이 와서 설명할 때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여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와이프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뚜껑을 열었는데 낙지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해물 칼국수니까 낙지를 원래 근데 그 가면 넣어주잖아요. 미리 넣어주잖아.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걸 그냥 줘요. 아 역시 맛집은 다르더라고. 근데 나보고 넣으라는 거야. 이거를. 아니 와이프가 겁나니까 못 만지겠는 거야. 이게 나보고 넣으래. 그래서 겁은 안 나는데 그럼 털은 안 나와. 이거 빨빨이 있으니까. 얘가 막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야 진짜로.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심지어. 근데 아들이랑 와이프가 계속 날 쳐다보면서 빨리 집어넣어 막 이런 표정을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빨판을 뜯어가지고 살아있는 걸 넣었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하고 죽잖아 애가.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살아있는 애를 내가 지금 뜨거운 걸 집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겸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안에 들어있던 이 낙지가 생긴 낙지가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 내 말이 아니? 아니 이것만큼 경건한 게 어딨어. 자기 생명을 나한테 준 거잖아. 그래서 그전에는요 칼국수 같은 거 먹다가 왜 다리 끝에 부분 이렇게 요만큼 알지? 시로라기처럼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끝부분 잘린 걸로 왜 조그맣잖아.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저는. 씹는 맛도 없고 이런 거. 저는 그때 그 앉아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다 먹었어. 낙지 다리를 도저히 남길 수가 없어서. 왜?
이 아이가 나에게 자기의 모든 걸 주고 갔잖아. 맛있게 먹어. 아니 저는 진짜로 너 음식을 그렇게 경건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 제가 정말 끝까지 다 먹고 칼국수를 남길지언정 나는 낙지는 다 먹었어요. 조개랑 낙지는 다 먹고 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봐봐라. 이 사람을 생각해봐. 이 사람은 진짜로 살아있는 애들 계속 잡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겸허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경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왜? 그쵸. 이 아줌마가 아무 생각 없이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난 이번에 진짜로 그게 진짜로 가서 그걸 보니까 살아있는 애를 보니까 진짜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 사실 이 아줌마가 느낀 건 아니겠죠. 누가 느꼈어요? 시인이 느꼈겠지 내 생각에. 이 아줌마야 아무 생각이 없으시겠지. 시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느끼는 거야. 아, 뻘밭이 있는 곳은 굉장히 뭐한 것이다. 처절한 것이다. 그지? 근데 동시에 숭고함이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저걸 잡으려는 아줌마의 태도가 굉장히 겸허한 태도를 잡거든. 생명을 대하는 겸허함이 있겠다. 실제로 저 아줌마는 아닐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죠? 이 처절함에 대한 이거 바꿔서 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적었어요. 자, 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 처절하게 살아가는 생명에 대해서 겸허하게 대하는 태도. 근데 내 생각인데 이 겸허함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야, 나 봐봐. 이 아줌마들이 약간 이 빨판을 이렇게 발로 밀면서 이렇게 잡잖아. 알지? 저한테 거기 앉았어. 이렇게 밀면서 잡잖아. 근데 잡을 때 막 이렇게 잡잖아. 이 자세 자체가 굉장히 겸허하지 않아? 내 말이네? 아니 어딜 보는 거야 여보채야. 다시 보이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근데 굉장히 겸허한 자세 아니냐? 내가 보기에. 그치? 그러니까 처절함과 겸허함을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요? 경건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 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경건한 뭘 봤다? 손을 봤다. 이해돼? 근데 왜 슬픈 거야? 왜 슬퍼? 힘드니까. 그래. 사는 게 쉽니 어렵니? 어렵죠. 그죠?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안 힘들었어요? 괜찮았어요? 저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계속 병원 다니고 있어요. 온 데가 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더 열받나 봐.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 기만을 내야지. 근데 장땡모 학생이 또 조지현 선생님 잘생겼다는 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거에 관리해야 돼. 근데 좀 쌤이 얘한테 카드 줬어요. 누구? 조지현 쌤이 얘한테 카드 줬어요. 카드? 무슨 카드? 사과라고. 카드? 진짜 자기 카드 아니 카드를 준다고? 줬어요. 아니 계속 주는 건 아니야. 한 번 주는 건데. 그럼 나도 할 수.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조만간 좀 많이 사드려요. 많이 사드리는데 요새는 수업하느라고 내가 뭘 안 사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또 자극하시는 이 정도야 뭐. 근데 그래서 진짜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잘생기긴 잘생기고 찾아보고 있으니까 또 자, 됐죠? 자, 잘 챙겨주시고. 증명사진 보통 한 10년 전 소리. 근데 그래서 거기 조지영의 수업 듣던 애가 또 왔어 우리 학원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선생님 사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긴 했어. 어? 아니 이분 아니야. 이분 아니야. 조지영 학원 홈페이지 가야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있어. 잘생기셨어요. 저는 잘생기셨는데. 어차피 실력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됐죠? 됐니? 아이, 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이해는 다 되시죠? 그래서 잘 봐. 이래 수업을 들을 때 국어는요, 이 큰 그림을 일단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 못한 상태에서 자꾸 단편적으로 외우면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일단 이해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건 제가 들어가서 볼게요. 필기는 다 돼 있으니까 거기 와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받아야 되려고 하는 것은, 근데 밑에 내려와봐. 똑같이 돼 있죠.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받아야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되지. 자, 문장이 끝났니 안 끝났니? 안 끝났지. 데려간 것은 까지만 돼 있잖아. 주어까지만 나왔잖아. 문장이 안 끝났지, 그지? 문장 끝이 어디까지야? 밑에 아니었다까지 가야 되죠. 근데 중간에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뭘로 돼 있고 이거야 이거. 소금기만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거 푸른 물이니까 무슨 단어 있니? 무슨 색채어 적어봐. 무슨 감각? 시각이죠? 그치? 여기는 시각을 써주고, 여기 밑에는 자, 일단 거기다 적어봐. 푸른 물 옆에다가 색채어 또는 색감이라고 하죠. 색감. 색채어를 썼고, 그럼 무슨 감각? 시각적 감각 썼지. 자, 밑에는 해조음이니까 파도 소리야. 나중에 선생님 해조음이 뭐예요? 시험 전날에 해조음이 뭐냐고 묻는 애들도 있어. 내가 진짜 답답해서 다음 좀 더 빈칸 시험을 보내. 시험 전날에 해조음이 뭐냐고 묻는 애들이 발생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 해조음은 무슨 감각? 청각, 그지? 그럼 위아래가 무슨 구조니? 야, 봐봐, 여긴 바뀌었잖아. 그러면 자, 여기 위아래가 나머지 똑같아. 여기만 다르고, 그쵸? 그러면 무엇의 반복이야? 유사한 동사 구조가 뭐 된다?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반복되는데 좀 바뀌었어. 그럼 뭐라 그러지? 이제 변주라 그래. 변주. 그럼 유통관이 되면서 변주도 같이 되겠다. 그럼 뭘 강조하려는 거야? 야, 유사한 동사 구조 반복하는데 바꿨어. 그럼 어디가 강조가 돼? 바뀐 데가 강조가 돼. 그럼 얘가 강조하려는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보여주거나 들려주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게 왜 부정적인 거야? 아, 우리가 바다에 갈 때는 파도나 파도 소리 들어가잖아. 아름다운 거야, 아니야? 아름다운 거죠, 이거는. 이해돼? 그래, 그래. 저 내일 우리 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묘지가 강릉에 있어가지고, 아니 속초에 있어가지고 속초에 가거든요. 간 김에 바다도 좀 보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바닷가까지 가서 바다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예쁘다고 보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데 왜 부정적인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 부정적이니까 얘는 못생기네요 이러시면 큰일 나. 아름다운데 왜 부정적이냐고.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린 이유. 야, 얘는 없는데 얘한테 있는 게 있어. 뭐니? 그치, 생명력. 지금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애들은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생명력이라고 답이 바로 나오잖아. 그럼 벌써 기말 준비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지? 그렇다고 얘기하지 못해, 지금. 아, 진짜예요. 이미 기말 준비 들어간 애들이 있어. 누가? 1학년 때 1등급 맞던 애들인데 지금 1등급이 안 된 애들이 있어. 그 걔네들은 이번에 아마 내가 보는데 이를 악물고서 공부할 거야, 내가 보는. 그죠? 그러니까 위태위태해질 겁니다, 내 생각에. 중간고사 잘 봤다고 긴장감 놓으시면 안 돼. 기말까지 가봐야 뚜껑이 열린다, 내가 보기에. 뚜껑을 열었는데 몇 등급이 뜰지는 지나가야 알죠. 이제? 근데 기말에 갔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내 뚜껑이 열리는 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애들이 꽤 많다, 내가 보기에.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국어만 그런 얘기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다. 국어는 지금 등급대가, 그러니까 평균 점수대가 높아가지고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해질 예상입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봐봐, 아름다우구나.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디에 생명력을 느껴? 여기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뻘밭을 보면 이건 어떻게 느껴지는 거고? 이건 긍정적인 거고, 얘는 아름답긴 한데 뭐가 없어?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럴 거지. 선생님 아까 바다는 풍요의 상징이라면서요. 바다 자체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바닷물은 무생물이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겉은 아름다운데 속이 비어있는 거. 겉만 아름다운 걸 뭐라고 그래? 이걸 표면적 아름다움이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저거에다 적어봐. 그 아래쪽 가시면 거기 세모 있어. 세모 보이니? 뭐야 뭐야? 아니 오른쪽 아래 가봐. 거기 세모 큰 거 하나 있잖아.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픔과 고통이 들어있는 거라고 할게. 이게 표면적인 아름다움. 표면적 아름다움. 즉 얘가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표면만 아름다운 거야.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이면적인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이면적인 생명력, 이면적 가치 이런 걸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라고 하는 게, 그죠? 여기서 생명력이라는 게 작가가 얘기하려는 진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면적인 가치가 들어있다. 작가가 얘기하는 가치, 이면적 가치 이렇게 보시면.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실질적 가치 또는 뭐 의도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도 이면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또 하나, 보통은 푸른 거를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푸른 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푸른 물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봤어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여기는 푸른 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가 아니라서, 작가는 무슨 색깔을 긍정으로 보는? 이 반대되는 색깔이 하나 있어요. 무슨 색깔이야? 뻘밭은 무슨 색? 검은 뻘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검은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 이런 거를 작가의 뭐라 그래? 개성적 사고라고 하죠. 개성적 인식, 개성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작가는 오히려 검은색이 아름다운 거다. 왜? 검은색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저 개가 먹고 있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지. 미네랄,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정확히 저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흙만 먹고도 산대요. 걔는. 근데 살이 톡톡하게 찌잖아, 걔가. 그죠? 그걸 우리는 쪄가지고 먹죠. 쪄서 먹고 튀겨 먹고 그래서. 됐죠? 네. 잘 챙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주 잠깐 가볼래요? 네 번째 주 가볼까요? 바다가, 아니 세 번째 주부터 가고.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가는 게 뭐예요? 썰물이죠. 이제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가는 꿈틀거리는 거기다 붙여놓은. 이게 무슨 법이야? 뻘밭이 꿈틀거린다. 화류. 저거는 화류. 그럼 화류는 뭐 만들 때 쓰지 보통? 화류 뭐 만들 때 써요? 화류는 보통 생동감 만들 때 씁니다. 생동감. 화류가 뭔지는 알죠? 무생물을 뭐하게? 생물화 시키는 게 화류법이야. 화류는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거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봐봐. 뻘밭의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제가 미리 필기를 해놨습니다. 의화되어. 그리고 이게 좀 차이인데, 꿈틀거리는 거는 생동감은 있지만 역동적이진 않아요. 그죠? 꿈틀거리는 게 뭐 역동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퍼덕거리면 뭐가 있는 거야? 역동적이에요. 역동적. 좀 챙겨주세요. 미리 필기해놨으니까 제가 설명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그 동그라미 쳐봐.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
온갖 생물의 생명력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이야. 앞부분인데 여기 앞에가 뭘 느낀 거야? 자, 요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자신의 어릴 때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니? 시간적으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닷가를 본 건 언제예요? 과거죠? 이런 제가 지난번에 남신의 주유동 박시공방 수업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사람 방에서 나간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갈매나무 본 적이 있어 없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 모르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방 안에 그런 갈매나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내가 분명히 설명했잖아. 이 사람이 방을 안 닫아갖고 방에서 계속 자아를 성찰하고 있는다라고. 근데 시험 문제 떡하니 거기 뭐라고 써있니? 갈매나무를 보면서라고 써있어요. 이것도 틀린 애들이 꽤 있어. 분명히 설명해줬잖아. 그러니까 니네 학교 시험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뭘 물어봐? 정말 내용을 묻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정말 내용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럼 언제 경험이에요? 어릴 때 경험이죠. 엄마가 어릴 때 어디를 데려간 거야? 바닷가를 데려간 거죠. 그걸 보여준 거야. 근데 엄마가 뭘 보여줘서? 파도를 보여주지 않고 뭘 보여준 거야? 뻘밭을 보여준 거죠. 검은색 뻘밭을. 얘들 그죠? 검은색 뻘을 보여준 거야. 근데 그때는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니까 거기 봐봐.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무슨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가 뻘밭을 보여주면 어머니 저에게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싶으신 거군요. 이런 초등학생이 힘이 안 나. 그럼 언제 깨달았겠어요? 네, 그 밑에 봐봐.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거지? 깊게 허리를 숙여야만 아까 얘기한 대로 겸허한 자세로 막 잡는 걸 떠올리죠. 그리고 생명이 사는 곳을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인 거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시간상으로 언제일까?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한 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사색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성찰은 두 종류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반성적 성찰이 있고 뭐가 있어? 사색적인 성찰이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사색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경험한 거야. 사색을 해보니까 자, 거의 중요한 단어 쓸쓸한 맨살이다라는 거야. 쓸쓸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여기 현재인데 아까 이거에 이거 사색적 성찰을 해보니까 이 뻘밭에는 뭐가 있어? 척박하고 위태롭고 황폐하고 사투와 힘겨운 노동이 왜 있는 걸까?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맨살일까? 이렇게 하는 게 물어보는 거죠.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내려가고 유통관 다시 되고요.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면서 저 무의한 세종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게 단정적어져죠. 아, 엄마의 의도는 뭐였어? 나한테 파도나 파도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었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 위에 집을 짓는 새? 야, 잘 봐. 보기 들어봐. 물 위에 집을 짓는 새가 긍정이야, 부정? 위태로운데? 그렇지. 그래서 물 위에 집을 짓는 게 왜 긍정이죠? 엄마가 나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야? 이면적 그치.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물 위에 집을 짓는 건 위태롭지만 삶을 뭐 해가는 거니? 이어가는 거죠. 내 말이 돼? 그런 애들은 긍정으로 보죠. 그래 동그라미 쳐봐.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성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도 긍정적이죠. 슬프고 경건한 손은 뭐예요? 노동이 힘겹고 그렇지만 생명체를 아주 겸허하게 대하는 그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고 깨달음을 썼습니다. 깨달음을 쓰고 있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언제예요? 이것도 현재로 가야겠죠? 학교에서도 이게 시간 이렇게 해놨니? 다 했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하네. 근데 딱 봐도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잘 봐.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각현하듯 노를 내뿜는 폭우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 지어야지. 요 그림 봐봐요. 아줌마는 자, 이 지금 바닷가가 나왔는데
바닷가 여기 폭우의 모습이 마치 뭐를 토하는 듯하고 피를 토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게 굉장히 강한 이미지잖아요. 그럼 각혈한다는 게 이게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 그죠? 근데 이게 여기 본문에 있는 어떤 단어와 연결돼? 각혈한다는 말은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사투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아주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노을은 그럼 뭐랑 가까워요? 노을은 내가 이것만 처리하면 끝나. 노을은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 어디에 가까워? 긍정이야 부정이야? 노을은 부정이야. 왜? 야, 바닷가에 가면 예쁜 거 3개가 있지. 파도 소리, 파도, 또 하나 뭐야? 노을이죠? 맞지? 오케이? 그리고 이건 표면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됐니? 이제 바닷가에 노을이 아름답게 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투가 벌어진다. 그래서 각혈하던 노을을 뿜는 폭우를 배경. 근데 여기가 율포잖아요. 그죠? 토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응? 토하는 좋은 거지. 아니 이건 좋은 거 아니야. 거. 근데 노을은 아름다운 거잖아. 그 말인데. 그러니까 자 정리해보자. 폭우에는 뭐가 있는 거야? 율포라는 폭우에는 아름다운 것과 동시에 뭐가 공존하는 거야? 사투가 공존하는 거지. 이해돼? 치열한 생명의 어떤 몸부림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뜻이야. 됐어? 작가는 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생명력을 좀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험과 사색적 성찰과 깨달음으로 넘어가고 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잠깐 쉬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5분만.